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침 신문과 방송을 보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평 고속도로도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방류수라고 해도 좋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6%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서 PF 대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건설사들이 하루에도 47개씩 도산한다고 하는 이런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정치인들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과 아무 상관없는 후쿠시마 문제하고 지금 양평 고속도로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한심하고 또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OECD 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올해 2.2%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1.5%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반도체 수출이 한 25% 줄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강성 노조 때문에 이 산업 전체가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위상이 경제의 그 순위에서 10위권에서 13위권으로 밀려난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강점으로 지금 삼고 있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제조업 부분이 중국에 확실하게 지금 밀리고 있고, 심지어는 첨단 산업, 전기차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부품을 가져다가 단순 조립하고 그것을 이제 미국 시장이나 서구 시장에 팔아서 수익을 올린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한국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또 우리와 비슷한 숭늉공들이 우리보다 10분의 1 정도의 저임금으로 약간 떨어진 성능의 제품이지만,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수준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력은 우리보다 앞선 그런 경제 구조로 다시 재편하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지금 베트남이다, 말레이시아다, 인도네시아다, 이런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잡자 대한민국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싱가포르는 대만 이런 국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을 추월한 지 꽤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이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딱 10년, 즉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1차, 2차, 3차를 막 그냥 진행하고 그냥 밀어붙일 때 그때 중국이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조직이 근로자들 개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복지 이런 문제로 파업이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북 주사파의 노예가 돼서 그야말로 정치 파업을 일삼는 경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노조 개혁을 제일 핵심 사업으로 이제 전략으로 이제 삼고 있지만, 그것의 중심은 민노총을 저걸 어떻게든지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정치적인 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이 노조가 없는 기업을 우대해서 소위 말해 그 근로자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선택하지 않도록 이런 또 획기적인 경제적 혁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위기, 두 번째 문제가 제조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선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정말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반도체 회사 중에서 세계 최고는 대한민국의 TSM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시총에서도 세계 최고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다 이런 기업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삼성 재벌에다가 반도체 회사를 맡길 필요 있느냐. 뭐 삼성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뭐 정말 국민기업으로 쪼개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중소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온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는 막 그런 나라로 공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하나의 사업의 구성 요소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모든 그 산업의 쌀처럼 공기처럼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의 전략 핵심 사업으로 이제 떠올라온 경우가 되고 그래서 반도체 생산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아주 좀 특이한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얼뜻 정신 차려서 과연 대한민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 따지고 보니까 이 메모리 부분은 물론 그 덴마크인가요?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생산 기계를 들여다가 우리가 이제 효율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기술력에 의해서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점차 소품종 이제 그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반도체 그 산업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이 세계적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무시했던 것이 우리의 지금 반도체 위기의 결정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만의 TSMC가 가지고 있는 이 파운드리 즉 주문 생산 능력 그리고 팹리스 설계 능력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만보다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 이제 충격적인 이제 분석 결과도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정신을 지금 이 순간에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반도체 특구를 선정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5개 지자체가 이제 반도체 특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몇 개나 선정되고 또 선정되면 어떤 특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도체 그 특구 지정으로 지정이 된다면 큰 어떤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비슷한 그 특성이 경제 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자유구역 하면 송도 경제 자유구역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상은 전국에 7개나 됩니다. 따라서 이제 송도 경제 자유구역에 있는 구역청 직원들만 바쁘지 나머지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 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은 정말 앉아서 꽃보직으로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지구만 지정을 하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파운드리나 팹리스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경쟁자들과 수준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720만 평방미터, 한 200만 평에다가 반도체 특구, 용인에다가 짓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뭐 반도체 특별지구를 다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또한 그 전략적 차원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또 문제점을 너무나 지금 파악하고 있고, 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반도체 산업 능력은 저희 추격자가 아니라 추격을 받는 사람, 그 밀리는 지역으로 또는 밀리는 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에 대한 기반이 되는 기술, 이 기술을 양자 반도체로 우리가 대전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집중되어 있는 이 산업 구조에 소위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정기기, 통신기기 등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소위 전자회사죠. 반도체도 종합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과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 반도체를 필요로 하되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업체들, 대표적인 게 애플과 같은 업체들, 또는 뭐 퀄컴과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삼성전자에 주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이거는 정치 측에서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솔직히 저는 비관적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저처럼 이런 문제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뭐 솔직히 뭐라고 평가해야 되겠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라고 뭐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에도 지금 무슨 뭐 후쿠시마 문제다,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지금 매달려서 국민의 이 어려움의 눈을, 이 불평불만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권의 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정치권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경제적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대통령을 뽑을 때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싫어서 누구를 뽑을 수밖에 없는다든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을 구성해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런 정당의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개개인의 자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이것은 반도체 위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빼고 완전히 무능한 정치판을 완전히 물갈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기는 내년 4월 10일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